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할 내용은요. 지난번에 제가 5월 28일경에 그때는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이름을 바꾸기 전이죠. 그때 이제 효키라의 특징 가치주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가치주 분석해서. 그래서 사실 그때 처음으로 하는 순서였고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해봤는데, 자, 그 종목이 이번 주에 정말 큰 이슈가 있었죠. 이거는 주식 인생에 몇 번 오지 않을 만한 어마어마한 큰 이슈가 발생을 했고, 아마 그날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찍혀 있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특징 가치주 분석으로 소개해드린 이 KMH에 대한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KMH고요. 코드 번호는 122450번. 일단 이 기업은 미디어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아시아경제나 뭐 팍스, 예전에 팍스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도 역시 미디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밖으로 봤을 때는 미디어 기업이지만 사실 속으로 보면은 M&A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어려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판매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을 인수해서 뭔가 캐시프로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유능한 그런 회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현금성 자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썼던 골프장 하나를 갖다가 이제 상장을 시켜서 그걸 구주 매출해서 그걸 매각한 다음에 그 돈으로 또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고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실적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 이번 주에 정말 특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 저희가 이제 그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주에 보시면은 주식 등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유한회사 키스톤 다이내믹 투자 목적 회사가 KMH의 지분을 25.06%를 인수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사실 이날 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제 블락딜이 발생했어요. 블락딜이라는 건 이제 정말 엄청난 수요의 어떤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시장 장중에 막 던지면 시장이 주가가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장 후반이나 장 끝나고 나서 서로 이제 한 번에 누구한테 넘기는 걸 이제 블락딜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한 번에 수백만 주의 블락딜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딜까? 근데 사실 이제 제일 의심스러운 블락딜의 그 주식수를 보니까 되게 의심스러운 게 예전에 이제 KB자산운용 그쪽이 KMH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랑 블락딜 금액이랑 그 지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KB가 이건 블락딜 했다라고 해서 사실 그때까지만 딱 봤을 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회사 쪽으로 넘겼든지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한테 넘겼든지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회사 쪽으로 넘겨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회사 쪽으로 넘기면은 회사가 그 지분을 다 인수해가지고 지분도 자기들이 확보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이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반대 케이스예요. 회사를 안 넘기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건데, 누군가 그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 지분의 인수 목적이 경영 참여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적대적인 M&A를 쓴다. 공격적인 M&A, 적대적인 M&A. 니네 회사 먹을 거니까 준비해. 거의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 단기간 내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적대적 M&A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적대적 M&A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서로 한 명은 기업을 안 뺏기려고 하고 한 명은 기업을 뺏으려고 그러고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결국은 지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지분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 지분을 더 확보하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매수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 건데, 거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이거는 무조건 정말 주식 인생에 한 번도 한두 번 오기 힘든 정말 행운이다 라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전에 실적을 정말 잘 만들어내고 캐시플로우가 정말 좋은 기업에 어떤 기업이 적대적 M&A가 딱 들어간 케이스는, 이건 진짜 인생에서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정말 큰 이슈입니다. 정말 대박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KMH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 뽑힌 기업이죠. 근데 항상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를 못했어요. 뭐 다양하게 뭐 의심하는 바는 있긴 있지만 뭐 그건 뭐 의심이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KMH에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강경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보더라도 이 회사는 정말 돈도 많은 기업이고, 아니 골프장을 KMH가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가치를 다 합하는 게 5에서 7천억, 뭐 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적어도 5천억 이상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봐요. 근데 KMH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가총액을 계산해 볼게요. 자, 시가총액 발행 주식수 얼마입니까? 2266798이죠? 이거 곱하기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3,050원이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958억밖에 안 돼요. 그냥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 4개 합쳐도 한 5천억 이상인데, 왜, 이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제가 아파트가 강남에 4채가 있는 거예요. 네, 아파트 강남에 4채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그 4채 빌딩이라고 합시다. 빌딩. 제가 강남에 빌딩이 4채가 있어. 근데 그 4채를 다 합하면은, 한 5천억 정도 돼. 5천억 정도. 그럼 제 자산이 기본 5천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 5천억 이상이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2,958억이에요. 자산이 많겠죠.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얘는 뭐 KMH는 주차장도 가지고 있고 뭐 지네 회사 뭐 방송 미디어 시스템, 뭐 방송 건물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빼놓고 그냥 골프장만 딱 봐도 5천억에서 7천억 사이인데 지금 현재 시총이 2,958억이에요. 그것도 주가가 13,000원인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천억도 안 돼요. 아직 골프장만 5천억에서 7천억인데 그죠? 이해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기업에서 뭐 주가를 눌러놓은 건지 어쨌든지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걸 지켜본 적은 좀 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한 2년 정도? 2017년도부터 지켜봤고, 제가 처음 이걸 관심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멘트한 게 2018년도 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M&A를 주로 하는 기업들은 사실 서로 간에도 굉장히 가족 간이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닌 이상 싸움이 나요. 항상 서로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지켜봤죠. KMH도 회장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간 어떤 관계도도 봤었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 실적,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런 걸 모든 것들 봤을 때 매수해봤자 나쁘겠다라는 생각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너 한 3년 들고, 내가 만일 너 한 3년에서 뭐 5년 들고 간다 하더라도 수익률 뭐 한 2, 300% 찍으면은 나이스인 것 같아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뭐 많은 사건도 있었어요. 미중 협상 터지고, 뭐 유가치킨 게임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최상주 회장의 어떤 이슈가 또 발생해서 KBS 시사기획 창에도 나오고, 주가 밀리고 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갖은 고난의 시간을 다 겪었는데, 저는 그 사이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종목은 얼마까지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안 갔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정말 저도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정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욕 많이 먹는 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만 보여주고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해드렸던 내용들이 맞고 그대로만 시행되면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묵묵히 있었어요. 드디어 KMH가 상승을 시작했는데, 적대적 M&A. 정말 여러분들, 저도 주식을 올해 22년째 하는데, 적대적 M&A 주식을 제가 이제, 관심 라인에 놓고 있었던 거는 3개도 안 돼요. 3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개는 딱 기억이 나는데, 3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진짜로 좋은 이슈입니다. 주가 상승에 정말 큰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잠깐 우리 공시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일단 보시면 이제 처음에 KB자산운용이 팔았다는 공시고요. 그리고 키스톤이 인수했다는 공시고, 갑자기 KMH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하죠. 그리고 주식 명의 개서 정지를 하죠. 이건 주주 명부 폐쇄를 해서 주주가 어떤 상황이고 누군지 정확하게 딱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KMH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좀 걱정되는 거죠. 그 보니까 아시아경제에서 기사가 지난주 금요일에만 4개가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아시아경제는 KMH 거예요. 자회사죠. 그러니까 이 인수합병, 이 공격적인 인수, 이 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4개를 내보내더라고요. 아시아경제에서. 근데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잘 걸러서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라는 부분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라 한번 좀 만납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 한번 만납시다. 무조건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 나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최근에 KMH가 이제 마음이 좀 급하니까 갑자기 대량으로 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요. 전환사채를 200억을 발행을 해요. 그리고 신주 인수건부 사채까지 300억 발행해서 CB랑 BW를 500억을 발행을 해요. 이걸 왜 발행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겠어요. 방어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 둘이가 주식화 되려면 내년까지 있어야 돼요. 네, 내년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KMH는 지금, KMH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사 선임해가지고, 이사를 선임해서, 사실 이제 인수합병을 한다 하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주총회, 이 주주총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들의 어떤
그 마감과 그 기일 날짜를 좀 분산시켜 놓은 효과도 있고, 그리고 주주총회를 딱 결의해가지고 이날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면 이날 또 주주들한테도 뭔가 멘트를 전달할 수도 있겠고,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KMH가 지금 뭔가 등에 긴장 바짝해서 이제 등골이 오싹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케이스가 지금 현재 KMH가 갖고 있는 상황이고, 키스톤이 공격적으로 이제 M&A를 딱 걸어가지고 이제 KMH가 바로 이제 CBBW 발행하면서 이제 경영권 방어에 나서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가는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실적도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주가는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 중에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가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M&A, 공격적으로 키스톤 다이내믹이 KMH의 어떤 경영권을 이제 뺏으려고 이제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KMH가 굉장히 스마트한 회사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키스톤한테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의견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의견은 앞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적인 M&A 그건데, 두 번째는요, 그냥 이거 그냥 어쨌든 뭐 소설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KMH랑 이미 키스톤이랑 뭔가 있는 거죠. 공격적인 M&A처럼 보이게 해서 주가 부양을 시키고자 하는 뭔가 그런 느낌도, 아예 그런 건 말도 안 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을 뭔가 제가 봤을 때는 키스톤이랑 KMH가 뭔가 모종의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배제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KMH를 여러분들께 그 효키라의 특징 가치주 분석으로 소개해드린 게 이날이에요. 5월 28일이었죠. 그날 종가 기준으로 7,000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고가 14,100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최고 수익률 100% 수익률이 달성됐죠. 그리고 대략 7,000원, 8,000원대, 7,000원대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 지금 70% 정도 수익이 만들어지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뭐 오래 기다리셨고, 제가 의견 드리고 이제 매수하신 분도 그렇고, 예전부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셨고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ING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KMH의 이 이슈는 단순히 그냥 공격적인 M&A라고 하면은 지금이 그렇게 높은 자리는 절대로 아닐 거예요. 절대 높은 자리는 아닐 거니까 하여튼 뭐 잘 기다리셨고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티셨습니다. 자, 일단은 중간중간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KMH에 대해서 중간에 의견을 좀 남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시면서 적절히 수익 실현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70%는 충분하니까, 70, 80, 90%, 100%뭐 충분하니까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성 대표였고요. KMH 대박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제 사진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그 다음번 가치주 분석에서 또 소개를 언제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종목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